안녕하세요. 대청성입니다. 23년 6월 고2 모의고사 23번과 4번. 자, 23번의 주제부터 바로 볼게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그냥 쉽게 여러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거기에서 각각 같은 용어를 쓰면 좋더라. 자, 얘가 키워드겠죠. Common Language.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의 필요성. 교육과정을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과목을 한 번에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로 영어에 요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variable 이란 단어인데 형용사처럼 생겼지만 일단 명사로 쓸 수 있고요. 과학에서 이 단어를 만나게 되면 변인, 수학에서 만나게 되면 변수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 하나가 뜻이 두 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해요. various, 다양한 또는 variable, 변할 수 있는. 그래서 수학에서는 상수가 아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변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과학에서는 실험할 때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온도를 살짝 바꿔준다든지 습도를 바꿔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변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요소 하나가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두 가지 과목에서 동시에 적용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이걸 그냥 영어 단어 하나, 단어 두 개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본문에서 한번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번이요. 교육은 must focus on, 초점을 둬야만 합니다. The trunk of the tree of knowledge. 자, 똑같은 오브지만 조금 다르죠. 얘 같은 경우엔 동격의 오브. 지식이라는 나무. 나무에다가 지식을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그 지식이라는 나무의 일부분, 지금의 오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오브죠. 뭐뭐의 일부. 자, 정리하자면 지식이라는 큰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에서 잔가지, 이파리, 뿌리 이런 거 말고 몸통, 줄기에 초점을 둬야 된대요. 제가 흔히 수업하다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결국 누구한테 비유했느냐? 본질이나 핵심이겠죠. 디테일 말고요. 자, 컴마 찍고 뒤에 revealing. 자, 분사구문이니까 교육이 드러내면서. 자, 방식을요. 그 뒤에 in which 떴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 암기처럼 문법으로만 접근하자면 how랑 같은 의미지만 실질적으로 쓰면 안 된다. the way와 how는 같이 쓰지 않는다. 자, which가 결국 지칭하는 건 방식이고요. 그 방식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교육이라는 게 방식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방식 안에서 어떤 방식이냐? The branch. 자, 나무라는 얘기했으니까 가지 나올 수 있고요. twig. 조그만 잔가지 같은 걸 twig이라고 하죠. And the leaves. 그리고 이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emerge. 나타나요. 생겨나요. 출현해요. From a common core. 공통의 핵심으로부터.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통의 핵심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지식이라는 나무의 몸통, 본질 이거고요. 여기에서부터 디테일이 나온다. 공부도 큰 그림 그려놓고 거기에서부터 디테일을 가면 좋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2번이요. Tools for thinking. 사고를 위한 도구가 stem from. 아까 emerge 이 단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동의어라고 보셔도 되고요. originate from. 이렇게 써도 좋겠죠. 사고를 위한 도구가 생겨납니다. 유래됩니다. emerge from, 나타납니다. discover, 이 핵심으로부터요. 좋아요. 디테일에 집착하기보단 일단 큰 그림부터 그려놓고 이 공통적인 핵심을 그려놓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나갈 수 있다. 자, 이 사고를 위한 도구, 우리의 생각은 providing, 다시 분사구문 제공합니다. a common language, 공통의 언어를요. 자, with which, 아까처럼 해볼까요?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똑같은 구성이죠. 뒤에는 완전문 뜨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뒤에 완전문 뜨고요. 해석도 which가 지칭하는 게 공통의 언어인 거니까 그 언어를 with which 가지고서. 자, 이제 완전문 봅시다. Practitioners in different fields, 서로 다른 분야의 실무자들이 may share, 공유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경험을요. 자, 어떠한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느냐? 혁신이라는 과정에 대한 경험을요.
아까 얘기했던 과학 분야 전문가, 그 다음에 수학 분야 전문가가 서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통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각각이 했던 경험이 저 사람이랑 나랑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레 discover,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요렇게 병렬. 자, 무엇을요? 연결고리를요. 우리가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변수가 내가 말하는 변인과 지금 같은 거구나. 우리는 연결고리가 있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겠네요. 서로 다른 창의적 활동 사이에서의 연결고리를요. 결국 핵심은 얘입니다.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좋더라. 3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when the same term. 사실 단어만 다르지 같은 말이죠. 똑같은 용어라는 말이 공통의 언어랑 동일한 이 글의 키워드고요. 자, 그럼 공통의 언어가 employed, 고용되는 게 아니라 사물이니까 사용될 때 across a curriculum, 어떤 교육과정을 걸쳐서, 그러니까 여러 과목 사이에서 공통의 언어가 사용되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변인 변수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자, 진짜 공부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begin to link,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과목, 수업들을요. 아까의 예시처럼 수학과 과학을 연계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공통의 언어 덕에 사고방식이라는 게 생겼죠. if 하고 시작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다면. 전형적인 예시를 제시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for example 이런 거 하나 집어넣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연결되겠죠. 자,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 만약 they, 학생들이 practice ing,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요런 뜻이고요. 투부정사 안 쓰죠? practice ing. 자, 그럼 practice abstracting. 자, 어떤 수업이요? 작문 수업, 글쓰기 수업에서 추상을 연습한다면, 부드럽게 의역하자면 추상적 글쓰기가 될 테고요. 자, 컴마. 다시 한번 if. 만약 그들이 work on, 작업한다면 abstracting, 똑같은 추상을요 in painting, 그림 그리기 클래스에서 한다면. 좋습니다. 영어로 봤을 때 똑같은 표현 두 개가 나왔고요.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 또 두 개의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글쓰기니까 추상적 글쓰기고 그림이니까 추상화. 하지만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둘이 같다 이거죠. 자, and 그리고 if in all cases, 모든 경우에. 자, 만약 그 학생들이요 call it, 그것을 부른다면 무엇이라고요? 일단 abstracting 이라는 용어만 붙였다면. 지금 얘가 뭡니까? 공통의 용어죠. 그럼 이은 뭐예요? 그림 그리기에선 abstracting, 글쓰기에서의 abstracting, 각각이 이십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abstracting, 똑같은 용어로 불렀다면. 자, 이 글의 주제대로 부합했네요. 좋은 말 나오겠죠? They, 학생들은 begin to understand,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지를요. beyond, 뭘 넘어서? 학문의 boundary, 경계를 넘어서. 결국 이 얘기는 통합이라는 의미고요.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다. 공통의 용어를 쓰면. 자, 5번입니다. They see, 학생들은 알게 될 겁니다. How to transform,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요. Their thoughts, 자신들의 생각을. 자, 바꾼다 그랬으니까 from 보이면 눈치를 채야죠. 뒤에 to와 함께 A에서부터 B로. 그럼 one mode of conception expression, 어떤 개념이나 어떤 표현이라는 한 가지 방식에서부터 또 다른 방식의 개념과 표현으로 그들의 사고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통의 용어를 쓰면요. 자, 마무리. 주제 주고 끝납니다. 동명사 주어네요. ing. 단수 취급해야죠. 그래서 s. 얘가 동사. 그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누가? 주어가요. 학문들의 연결을 시킨다라는 것. 즉,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한 통합.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when, 뭐 했을 때요? the terms, 용어가. and tools. 정확히 말하면 도구는 도구인데 사고를 위한 도구, 생각을 위한 도구. 이 두 가지가 are presented, 제시되었을 때요.
as part of a universal imagination. 중요한 단어죠. 무엇의 일부로서? 보편적 상상력의 일부로서 제시됐을 때. 자, 보편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게 보편적인 거, 누구에게나 같은 게 보편적인 거죠. 이 단어는 빈칸 내기 딱 좋은 이 글의 키워드를 보여주는 단어고요. 아까 나왔던 common 또는 아까 나왔던 the same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다른 동의어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 볼까요? 여러 과목에서 같은 용어 쓰면 사고가 훨씬 더 유연해진다. 훨씬 더 이해가 상호 간에 쉽다. 이런 주제.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24번이요. 미리 보시면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 무지하게 많아요. 크게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법 서술형, 영작 같은 거 또는 밑줄 여러 개 쳐놓고서 뭐 틀린 거 다 골라 고치시오. 이런 식의 조금 고급 어법 문제 내기 딱 좋은 지문이니까 주제는 쉽습니다. 주제에 비해서 어법적인 디테일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새롭게 계속 추가되는 단어들, 표현들, 우리 신조어 많이 생기죠. 학생들도 많이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셰익스피어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현재의 영어다 이겁니다.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영어학에서 어떤 새로운 단어나 표현들을 많이 만들어낸 유명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또 다른 새롭게 추가된 단어들과 표현들 때문에 아마 영어 이해하기 힘들 거다. 그만큼 언어가 많이 변했다. 자, language evolution, 언어의 진화는 만들었습니다. 셰익스피어조차도 literate, 이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게 literate인데 세미가 붙었으니까 절반이네요. 반문맹으로 만들어버렸다. 100% 이해 못할 것이다 아마. 그만큼 현재의 영어는 많이 변했다. 자, 주제는 요 정도입니다. 자, 1번이요. 새로운 단어 그리고 새로운 표현은 emerge, 또 나왔네요. 생겨난다. 자, 여기서 끊지 말고 여기서요. 지속적으로 생겨난다. In response to new situation, 새로운 상황,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감정 이런 것들에 반응하여 자꾸 신조어가 생겨납니다. 끝. 2번. 자,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출간했어요. 책을 펴냈답니다. Supplement of New Words and Expression, 새로운 단어나 표현에 대한 추가본 사전을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신조어 사전 이런 걸 하나 출간해냈다 이거죠. 자, that 근데 그것은 have entered the language. 자, 뭐 했습니까? 언어라는 영역으로 새롭게 들어온 신조어. 얘가 선행사겠죠. 복수가 심지어 2개. 복수일 수밖에 없네요. that은 관계대명사 위치.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게 크게는 3개 있지만 막 밑줄 길게 쳐놓고 어법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디테일 몇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ave는 수일치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신조어 사전이 나올 정도예요. 3번. 일부 사람들은 deplore, 한탄합니다. 개탄합니다. 쯧쯧쯧. 아유, 세상이 어떻게 달라고. 뭐 요런 식의 느낌인 거죠. this kind of thing, 이런 종류의 일을요. 자, this kind of thing이 지칭하는 게 뭐예요? 신조어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현사태 정도가 될 테고요. and 병렬, 뒤에 동사, 고로 V1, V2. 자, 어떤 이들은 some see, 봅니다. it, 이것을 봅니다. as, 뭘로써 봅니까? a drift from correct English, 올바른 영어에서부터의 미끄러져 나온 일이라고 봅니다. 자, it은 뭐예요? this kind of thing, 즉 언어 신조어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거. 이게 올바르다? 아니요. 올바른 영어에서부터 미끄러져 나온 일, 안 좋은 일이라고 본다 이거죠. C, A, S, B. 수거 정도. 4번이요. 자, but it was only in the 18th century. 오직 18세기가 되어서야만이 any attempt, 어떠한 시도가 was made, 만들어졌다. 자, 무슨 시도가 만들어졌냐? 수식이 뒤에 있죠. To formalize spelling and punctuation of English at all. 영어의 스펠링, 철자법이요. punctuation, 마침표 쓰고 쉼표 찍고 하는 구두법이요.
이런 것들을 정형화시키려는 시도가 사실 18세기에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자, 가주어 진주어 구성이 아닌 강조용법의 이때시고요. 첫째, 강조용법이다 보니까 일단 구성부터 이해하시면 돼요. It was that 요 사이에다가 원문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요소 하나를 먼저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that 뒤에는요, 원문에서 강조할 것 뺀 나머지만 남아있겠죠. 학생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은 게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It was that을 지웠어요. 얘는 강조하기 위한 틀일 뿐이고요. 그럼 얘가 별표죠? 얘가 원문 마이너스 별표죠?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상쇄되면서 원문만 남겠죠. 맞아요. It was that 지우고 나면 원래 문장. 그럼 앞에 이동안에 제자리로 돌려놓기만 하면 소위 말하는 원래 문장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요. 원문의 시제를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원문의 시제가 강조용법의 시제를 결정합니다. It is that 일지, it was that 일지는 원문의 시제만 보고 결정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얘기고요. 자, 셋째요. 아까 얘기한 대로 it was that을 지우면 강조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럼 only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만에 하나 안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냅뒀다 칩시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요. 문장 맨 앞에 only 플러스 알파.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 부사. 경우에 따라 부사 구, 경우에 따라 부사 절까지도 only와 함께 문장 맨 앞에 문두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표현이 맨 앞에 쓰이면 특징이 하나 있죠. 부정부사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맨 앞에 썼을 땐 도치한다. 그럼 SV의 어순이 아니라 VS의 어순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t was that 이라는 표현 이시 맨 앞에 있으니까 도치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강조의 틀을 빼버리고 나면 자연스레 only라는 부정의 부사가 맨 앞에 있게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it was that이 사라졌을 땐 여기 주어 동사는 도치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was부터 쓰겠죠. 그 다음 주어 써야죠. 두 단어 any attempt.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요? made. 그리고는 to부터 이어지는 나머지 표현 똑같이 쓰면 되죠. 자, 포인트 아실까요? 이때 강조용법 요거 자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디테일은 시제일치. 세 번째, it was that을 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only가 맨 앞에 있을 땐 도치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영작 서술형 내기에도 좋은 부분이 바로 요 4번 문장이에요. 원래 문장 그대로 또는 요렇게 도치 형태로 영작하시오. 요런 것도 가능하겠죠. 요거 많이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요게 첫 번째였고요. 자, 다시 해석으로 돌아가면 18세기가 되어서야 스펠링도 구두법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자, 5번이요. The language, 명사네요. 언어. 근데 명사 뒤에 주어 동사. 그럼 주어가 동사한 명사. 우리가 말하는 언어. 생략된 거 위치요. 그러면 뒤엔 불완전문. 결국 speak 뒤에 목적어 없죠.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would be 아마도 일 거야. 실질적으로 unintelligible 이해하기에 어려울 거야. 셰익스피어에게는요. 자, 아시다시피요.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지가 않죠. 이 사람이 현재 존재한다 치고 그 사람한테 현재 언어를 말해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래요. 자, 21세기요. 현재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would 플러스 원형이라는 가정법 과거를 썼네요. 시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요. 자, unintelligible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분 이거 생각 한 번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해석을 한 후에 긍정문입니까? 부정문입니까? 생각해 보셨죠? on이 붙어서 단어, 의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 거지 긍정, 부정은 문법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not이 없는 상태죠, 지금. 그럼 얘는 해석상 부정의 뉘앙스를 띠고 있을 뿐 긍정문입니다. 지금 이 말이 왜 중요한지는 요 다음에서 이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끝났죠? 좋아요. 셰익스피어한텐 이해하기 어려울 거다. and, so, vs. 자,
긍정문이 끝나고 난 후에 so vs 이런 식의 도치구문이 들어가면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어 또한 그러하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하다라는 건 뒤에 있는 주어 또한 앞문장과 내용이 똑같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So vs his way 그의 방식 of speaking 언어를 말하는 그의 방식은 to us 우리에게 또한 그러할 것이다. 자, 뭐 할 것이다? be unintelligible 우리에게 또한 이해가 어려울 것이다. 자, 우리가 대동사라고 합니다. 앞에 나온 동사를 똑같이 지칭하는 조동사로 받았죠. 이렇게 도치해 놓고 나면 그러하다 도치 뒤에 있는 주어 또한 그러하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어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 어순 기억 좀 해두시고요. 두 번째, would에 맞춰서 똑같이 would 썼다.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함정 문제를 좀 크게 내면 요렇게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on을 빼요. 자, on을 빼고 on 대신에 이 자리에다 정말로 여기가 아니죠. would not be 요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자, 해석은 달라질 거 없죠. on을 빼고 not을 넣었으니 해석 자체는 똑같습니다. 해석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문법적으로 뭐가 됐어요? 부정문이 됐죠. 해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would not be 아닐 거야, intelligible 이해할 수가 없을 거야. 셰익스피어에게는요. 자, 이제 앞문장이 뭐가 됐어요? 부정문이 됐죠. 그럼 부정문 뒤에는 so vs가 아닌 반대 개념 neither vs 어수는 똑같으니까 아까 것만 이해하셨으면 단어만 바뀌면 됩니다. neither. 그럼 so 대신에 neither로 바꿔놓고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방식 또한 우리에겐 intelligible 하지가 neither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 또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때요? 아까랑 해석은 똑같아졌죠. on이 빠지고 not이 붙으니 해석 자체는 똑같으나 문법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럴 땐 so vs가 아닌 neither vs 요것도 하나 함정처럼 신경을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쉽지 않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6번이요. 자, 엘빈 터플러는 estimated 추정했어요. 주로 숫자에 대해서 추산할 때 우리가 요 단어 쓰죠. 이렇게 써도 좋고요. 자, 데디아라고 뭐라고 엘빈 토플러가 추산했느냐? 자, 셰익스피어가 would probably only understand 아마도 오직 이해할지도 모른다고요. 약 25만 개 정도요. 이때 oof는 out of 뭐뭐 중에서 요런 뜻이 되고 45만 개의 단어 오늘날 영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45만 개의 단어 중에서 대략 25만 개 정도나 아마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추산했습니다. 실제로 셰익스피어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와 똑같은 would 플러스 원형,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역시 시제 조심하시고요. 계속해서 가상의 상황이죠. 자, 7번이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so to speak.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자, 만약 대놓고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셰익스피어가 What to materialize in London today. 오늘날 런던에 짠하고 나타난다면 자, today란 단어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에 대한 얘기를 반대로 가정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셰익스피어가 갑자기 2024년 현재에 등장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다면 좋아요.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그래서 was 썼죠. 그랬다면 he would understand. 그는 아마도 이해할 텐데. 평균적으로 이해할 텐데. Only 5 out of every 9 words in our vocabulary. every 뒤에 무조건 단수만 뜨는 건 아닙니다. 매 뭐뭐마다 요렇게 쓸 때 매 뭐뭐마다 그럼 매 9단어마다 오직 5개 정도만 9분의 5 정도만 아까 얘기했던 요거 약분한 거죠. 우리의 어휘 속에 있는 매 9단어마다 끼케야 5개 정도 평균적으로 아마 이해할 것이다. 여기까지 동사 끝. 실질적으로 언어가 많이 바뀌었으니 셰익스피어가 이해하기는 힘들 수준이다 라는 걸 가정법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시제 일치까지요.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럼 was 썼으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는 원형.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제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쵸? 주제에 신경, 내용에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어법 출제할 요소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지금 체크한 부분과 몇 가지 디테일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꼭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